오늘 모신 분은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글쎄요. 지수는 양시장 다 올랐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요. 맞아요. 지수를 보면 괜찮은데 하는데 그 온기가 나의 계좌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지가 고민이 많이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테마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배당주, 소외된 배당주들만 그득그득 모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그분 수익률이 최고. 시장을 압도할 정도의 지역난방공사도 있으시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 그래서 이게 다 한 우물을 계속 파면 나의 차례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는 뜨겁게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외국인도 거기에 아주 뜨겁게 화답해주고 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약 1조 가까이 매수했고 외국인도 선물해서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 지금 증시는 가히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한 그 기조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와 그 다음 있는 섹터들이 자동차, 금융, 그 다음에 뭐 상사 이런 주들로 봤었을 지주사. 이 뜻은 이제 저 PBR 일베에 관련된 종목들로 일단은 저평가다, 담아볼만 하다라는 외국인의 판단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말 동안 이번 주 한 주간의 컨셉과 전략을 저도 짜야 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뭐 전략을 짜놓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정부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26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번 주는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막판에 지주사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주어서 이쪽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의 새로운 공공기관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지금 10% 가까이 오르고 지역난방공사 상한가 들어갔죠. 한국가스공사까지도 분노의 상승, 유틸리티 업종이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 손을 댄다면 우리는 단연 탑이지 않은 자기들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한 그런 한 날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외국인 선물 8,860억, 그 다음에 코스피 매수가 현물 매수가 6,093억. 상당해요. 오늘도 끊이지 않았어요. 기대가 큰 거죠.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이 주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밸류를 해서 지금 매수오는 물량의 기준 베이스는 이번에 단타치고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비중에서 한국 증시 지금 중국의 포트를 잡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비중이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외국인의 자금이 수급의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판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PBR 일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후로는 조금 단기 이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조금 더 긴 단기적인 호흡으로서 한국의 이 정도 PBR 관련된 주들은 일단은 포트를 더 담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단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주머니를 챙기자는 전략을 봤었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부터 목요일 종가 부근부터는 좀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는 오늘 뉴스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 본심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PBR 1배에 맞추는 전략, 1배가 안 되는 종목들 중에 사실은 1배가 안 되는 종목들은 많아요. 건설, 철강도 많은데 얘네들은 못 오르지 않습니까? 네. 현금이 많은 기업들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주주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투자였어요. 투자. 그런데 이번에는 환원을 위한 정당한 어떤 배당과 관련된 이슈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했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대차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도.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예민한 나라, 어떤 글로벌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서 가장 예민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색깔 옷을 바꿀 수 있는 스탠스에 있으려면 현금이 많아야 되거든요. 현대차도 로봇 보스턴 다이너스도 인수하고 좀 그러한 준비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저는 도요타보다 현대차가 더 그런 면에서는 좀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는 원년의 밸류를 더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현금을 살포해서 그거를 강제성을 띈 배당 정책은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공기업 이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완전히 PBR, 저 PBR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성을 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 수익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담보된 수익이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기업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큰 틀에서 이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이런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이슈, 다음 주 월요일 이벤트 이슈는 이번 주까지는 트레이딩 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말 말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점에 대해서. 근데 요즘 좀 시장이 좀 독특하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해서 그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르는 건 또 아니에요. 네. 네,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의 이 편차들이 점점 생겨나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 이럴 거예요, 2차 섹터 이럴 거예요, 이러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내가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정립하겠다라는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한 주간 업종 상승률 1위가 코스닥 지수였어요. 원래 코스닥 지수였다면 이것에 대장을 해서 코스닥 지수보다는 2차 전지나 예를 들면 반도체 지수가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서 반도체가 코스닥을 끌었다? 근데 대부분 이제 2차 전지가 코스닥을 끌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단 코스닥 지수가 더 올라갔다는 것은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온도차가 뜨거웠고, 하이닉스가 지금 돌파해 나가는 위치에 있는데 함께 움직였었던 뭐 HBM이라든가 뭐 한미반도체도 뜨뜨미지근, 뭐 HPSP도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대응하는 우리로서 봤었을 땐 완전히 종목별 각계전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종,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다. 그래서 종목별 어떤 섹터에 대해서도 조급함보다는 나의 시나리오에 맞추는 종목, 그 종목별로 자기의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좀 조정을 줄래? 나는 이번에 다음 차례가 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높은 종목들로 좀 포트를, 그리고 좀 관심 종목의 모양을 짜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외국인이 현물 한 6천억 정도 샀고 기관도 한 4,500억 정도 샀는데, 결국 오늘 오른 그 중대형주들 보면은 외국인이 샀냐 안 샀냐에 따라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아는 외국인이 사니까 오르고 현대차는 파니까 떨어지고, 이게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이제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일단은 그들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늘 제가 항상 이제 좀 쉽게 표현할 때 개장에서 한참 할 때 매일 개장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던져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큰 틀의 방향을 잡을 때 이 시장의 방향을 잡는 것이 외국인이고, 거기에 악셀을 밟아줄 수 있는 것이 기관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종목별 편차가 기관이 너무 좀 두드러지게 자기 종목 관리의 편에 대한 관리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요즘 시장에는 좀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이 잡고 있고 거기에 악셀을 얼마만큼 밟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관이 꼭 종목마다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에 좀 계속 종목별로도 좀 편승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외국인이 사니까 파니까 뭐 매도해야지 이런 큰 틀의 전략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참고사항으로 보면서 좀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번에 월요일날 발표하는데 월요일날 좋은 뉴스 나와서 급등 나올 거야, 이거 노리고 안 파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 좀 이익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니 좀 분할적으로 이성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한다면, 지금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또 넘쳐나는 장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외국인이 네. 한 1,4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기관도 한 400억 정도 네, 이렇게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난주 계속 매도를 양쪽에서 하다가 네. 뭐 변화가 있나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주말에 나온 뉴스만 보면 일단은 하이닉스랑 완전한 차별이 된 것은 이제 썰로 공식화된 뉴스는 아니지만 엔비디아랑 좀 틀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철저히 지금 대장이 엔비디아인데 여기에서 TSMC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수주를 삼성이 얼마만큼 메꿔주느냐가 삼성과 디자인 하우스에 걸고 있었던 그 모든 관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엔비디아랑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었고 주말에 나왔던 뉴스에는 이나노에서 일본에 좀 납품할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뉴스가 주말 동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뭐 엔비디아에만 반도체 파는 게 엔비디아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나노에 대해서 수율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검증해야 될 단들이 있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확실히 TSMC 독점 둘이 손잡고 그리고 인텔도 지금 일단 TSMC랑 잡고 싶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서버와 세계에서 반도체 수주를 그 두 기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TSMC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 수주를 삼성이 앞으로 받아낼 것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양봉에 나온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지금 시장의 대장은 누가 뭐 이견이 없죠. 엔비디아가 대장이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삼성도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이번에 상승 물론 SK 하이닉스가 더 많은 기대감을 보여줬지만 손정희 회장의 그 130조 투자, AI 반도체 투자 이게 좀 호재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을 암이라는 회사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뉴스로 막 그런 호재들을 대합시키다 보면 또 세물트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지금 자리는 솔직하게 억울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라 해서 지금의 삼성전자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지금 8만 원 돌파해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못 갈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겁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들이 이렇게 좀 확 갈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장이 오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늘 예의주시하는 것이 삼성전자 독주의 장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영업직원은 반드시 이거 안테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장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때 시그널을 잘 맞춰야 될 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하이닉스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점 지금 삼성전자는 썩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국민주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일 텐데 하여튼 지금 답답할 거예요. 이 하이닉스 보면 열통 터지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8만 원에 전 국민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8만 원을 뚫고 내려오는 것과 못 찍고 7만 9,80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삼성전자는 조금 무겁겠구나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는 겁먹으실 자리는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그 외에 특징적으로 본 어떤 섹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일단은 주말 동안 뉴스 추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종목군들을 뽑았는데 오늘 마침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눈에 띄었던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뭐 진짜 안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빈살만이 천국 통째로 천궁2를 통째로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우리 한국의 방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근데 이제 중동 국가들이 예전에 특히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미국에서 방산 시스템을 모조리 다 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 세워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저는 원탑 무조건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두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방사는
그냥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조정 준다. 그러면 좀 사셨다가 이제 좀 간다 그러면 좀 이격 벌어졌다 그러면 이런 트레이딩을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LIG 넥스원은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째려보고 있는 주식인데 이 종목이 사실은 우주와 UAM과 이제 방산 세 칼라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는 게 억울합니다, 진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과 UAM으로 이 두 가지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방산으로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우주로 본다고 해도 그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시장을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갖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 날개에 좀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무겁지 않나 하지만 지금은 무겁다라는 뜻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라는 느낌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뭐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 외국인은 뭐 지난주 내내 사 모았네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째려보지 말고 샀으면은 수익을 봤을 것 같은데. 뭐 한국항공우주요? 네. 네, 뭐 그것을 뭐 제가 샀다 안 샀다를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 아니 네, 그걸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사면은 오리라. 믿음이 부족하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를 주식은 심리적으로 물릴 각오를 하고 사는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 수익이 잘 나냐면 이거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할 때보다 이 종목은 여기서 더 떨어질 상황은 아니야. 여기서는 이 바닥 찍고 턴했다라고 인정해줘야 돼. 네가 깨지면 얼마나 깨지겠어라는 들어갈 때 트레이딩 수익이 단기간 수익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좀 나와 꼭 벌어야지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거야. 지금 요거 요입 한 입을 꼭 먹어야지 보다는 이거는 좀 더는 안 오를 거다. 시간 싸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그래서 그런 매매 기법에서도 다양성을 갖는 것이 종목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매매 기법의 포트폴리오도 좀 짜보시는 그런 시장이 오히려 좀 대응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당황하신 우리 함 차장님. 네. 다른 종목은 또 없을까요? 네. 뭐 오늘 원전주들도 좀 올라왔는데 원전은 뭐 불가리아 거기에 대해서 뭐 19조 추가 원전과 관련돼서 현대건설이 이제 뭐 이것을 받느냐. 그래서 현대건설 오늘 주가 흐름이 셌군요. 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오늘 조금 움직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 시장이 좀 이쪽 섹터들의 관심이 안 가는 이런 시장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이런 뉴스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주도주가 뭐 이번 주에 중요 이슈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엔비디아가 조금 예민할 수 있으니 섹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그널이 좀 포착되고 있었을 때 현대건설이 뭐 원전 기초공사 관련된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막 엄청 치고 달린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좀 그동안 소외된 섹터를 찾는 이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서의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에 공부했던 것 중에 요즘 쿠팡이 위기에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아시죠? 이쪽 뭐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네. 알리익스프레스의 또 위기로 보더라고. 테무의 약진으로. 그렇죠. 테무가 아주 싸요. 싸다기보다는 테무가 그 행사 같은 걸 해요. 그 아니야. 안에서.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할만한 정도가 아니죠. 가격 게임이 안 되니 야 이거 쿠팡이 위기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실제로는 CJ 대한통운이죠. 제가 이거 조정 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게 저만 알고 시장이 커가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 데이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쿠팡의 위기입니다. 진짜 쿠팡의 위기고 이 그리고 테무가 쫓아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 테무가 네.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정말 빠릅니다. 지금. 아니 시총이 네. 미국에 상장된 시총이 테무가 알리바바를 제쳤어요. 그래요? 예. 정말 그래서 진짜, 예. 알리바바가 그 전자상거래 시장을 테무한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글로벌 시각으로 보면은 테무와 알리바바의 네.
에게 위험한 쿠팡이 아니라 테무에게 위협당하는 알리바바 그럴 이렇게 수도 돼버렸어요.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이 두 기업이 준비하는 것이 물류센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오래 걸린다는 뜻이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물류 창고 하나 짓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 테니 한국에서 상시로 나가는 것은 물건을 재워놓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많은 유통의 다양한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였던 것이 딱 세 종목 제가 주말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NHN KCP랑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빠지면 사겠다. 그다음에 KG 이니시스였는데요. 이제 주말에 정부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 핀셋 검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이 한국 유통시장 다 당할 수 있으니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검사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힘이 약했거나 빠진 부분 CJ 대한통운은 그래서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는 매수 기회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핀셋 규제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해한 어떤 제품 맞아요. 아니면은 그 배송, 그러니까 환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문제,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확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 하는 말을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공감하시네요. 제가 주말 동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 이거 변화는 못 막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CJ 대한통운이 이걸로 조정을 준 저는 이거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빠졌으니 당장 사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서 조정을 주고 어디서 조정이 멈추는지를 해가지고 보시면서 이 큰 흐름에 대해서 이쪽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물류 창고가 지어지는 순간 이제 이 유통과 저의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뭐 CJ 대한통운, NHN, KCP, 뭐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안 그래도 NHN, KCP가 올라가길래 이거 좀 늦게 본 게 아쉽네. 사실은 보고는 있었죠. 근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물류 공장이 들어온다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